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 자, 요즘 스카이 캐슬 덕분에 이제 여러 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진짜 스카이 캐슬이 실화일까? 스카이 캐슬이라고 상징되는 거는 그 고급, 사실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막 빌라죠. 고급 빌라, 그 고급 그 타운하우스 같은데 의사들이 막 모여 살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서로 학벌 경쟁을 하고 또 막 입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역인데, 현실판 스카이 캐슬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게 정말 이게 실화입니까? 현실판 스카이 캐슬은 어디입니까? 또 요즘 뭐 방송이나 이게 요즘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대치동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대치동은 스카이 캐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 현실은 더 가혹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이제 꼽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죠. 그리고 서초에 반포가 있는데, 반포는 조금 이제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분위기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좀 입시로 완전히 좀 목숨을 걸고자 하는 곳이 또 이제 목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대치동, 목동이 이 서울, 이 강남, 한강 이남권에서는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잠실이 조금 이제 중학교 수준까지는 굉장히 좀 치열한데, 잠실은 좀 자원을 옆에 대치동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치동 쪽에 많이 고등학교 자원을 뺏기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강북의 뭐 최고는 중계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지 않은 수요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제 스카이캐슬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강북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광장동입니다. 광장동 학군지도에서 썼지만은 작지만 강한 학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분당이 뭐 신도시 학군의 그 넘버 원이고, 넘버 원과 넘버 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 다음 주자들이 이제 평촌, 일산, 수지, 뭐 중동, 상동 이 정도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중동, 상동은 학군으로 사실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명문학군으로 좀 못 올라간 곳이다라고 조금 이제 제가 또 그런 솔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또 많이 이렇게 비판과 악플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여간 현실에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쪽에서 이제 송도가 이제 많이 또 부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방에서의 가장 뭐 지금 지방의 대치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구 수성학군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 수성학군에 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죠. 그 2014년 그 수능에서였죠. 그 수능 만점자가 한 12명 정도 나왔는데 4명이 대구 수성의 경신고등학교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대구 수성에 있는 범어 SK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뭐 가격이 또 1, 2억 이상 더 오르고 막 그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군이 부동산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번 했던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학군의 가장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데는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 둔산학군하고 유성학군, 유성에 있는 그 전민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사실은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학군지도 쓰면서 대전을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수중학교 비율이라든지 또 뭐 고등학교 가는 그 고등학교에서 우수 고등학교 비율도 상당히 대전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방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은 지금 대전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둔산이 또 이제 막 부동산 그 상승에 막차를 타가지고 좀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세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부산의 해운대 학군이 또 유명하고, 또 울산의 남구 학군,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그 현실판 스카이 캐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지방에서는 명문학군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지방의 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제주도가 사실은 은근히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허리에 해당하는 200대 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고, 그 은근히 또 교육열이 사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노영동이나 연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이제 이 육지 못지않게, 제주도에서는 그 육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토 육지 못지않게 사실 교육열이 뜨거운 곳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사실은 이제 저평가된 곳이 청주입니다. 사실 청주도
은근히 좀 이렇게 완전히 막 드러나 있는 적은 아니지만 좀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학군으로 유명하고 교육으로 좀 승부를 보려면 이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학군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옛날 강남 8학군하고 요즘 뜨는 학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북, 원래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신도시였잖아요. 강북에 있는 광화문 일대의 그런 도심, 구도심이 너무 인구가 몰리고 기업이라든지 이게 모든 학교라든지 모든 게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제일 먼저 개발된 그 강북을, 도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거였고, 그런 성공적인 신도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썼던 정책이 그 강북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 뭐 휘문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보성고등학교라든지 배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강남 쪽으로 몰아준 거죠. 특히 그래서 이제 강남에 많은 휘문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뭐 이런 학교들이 지금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강동 쪽으로 이제 배재고도 가고 뭐 그다음 올림픽 공원 쪽으로 그 올림픽 단지 쪽으로 보성고등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 옛날 강남 8학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뭐 우리 말줄거리 잔혹사 뭐 나오는 것처럼 강남이 허허벌판이고 약간 뭐 분위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는 처음부터 그랬던 분위기는 아닌데, 그리고 또 원조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압구정동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치동 쪽에 그 학원이라든지 아까 지금 말한 그 중요한 고등학교들, 명문 중학교들이, 명문 고등학교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강남의 그 사교육 중심지가 압구정동에서 이제 대치동 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남 8학군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뜨는 학군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 질문은 좀 애매한 질문인데요.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옛날 강남 8학군 수준으로 올라온 가장 대표적인 학군은 사실 분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가 사실 우수중학교 비율에서도 강남이 한 전국의 100대 중학교, 뭐 학업 성취도 90% 전후에 특목고 진학률 2%, 그다음에 학생 수 300명, 졸업생 300명 이상 정도를 보통 우수중학교 기준으로 보는데, 강남이 한 14개 학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분당이 17개 정도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분당이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강남을 거의 뭐 강남을 능가하는 그런 학군의 왕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어떻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 학군이라고 하면은 이게 공부를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분위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테헤란로 북쪽하고 테헤란로 남쪽이 분위기가 다르다. 테헤란로 북쪽을 이제 태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이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 남쪽에 가장 대표적인 대치동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테헤란로 북쪽에 이쪽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의 2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지역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게 할아버지가 부자인 분들이 많다고. 상속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뭐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재벌들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재벌들은 성북동, 한남동에 주로 살죠. 그 다음에 압구정동은 처음 개발될 때부터 사실 고위공직자들한테 약간 특혜 분양식으로 밀어주고 만들어준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뭐 아파트 가격 20억 이상이지만 원래 재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득권층이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분들이 사실 들어간 곳이었고, 대치동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대치동은 강북에서 보통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대를 들어가서 본인이 의사나 아니면 그 변호사나 뭐 대기업 어떤 뭐 종사자나 뭐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한 자신의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승부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이제 가고 있는 그리고 전세 기준으로 해서는 10억 전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대치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분당은 지금 아파트 가격으로는 7억에서 9억, 전세 가격으로는 한 5억 정도 선호인데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통계가 사실 하나 있거든요. 뭐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자신의 행복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돈이 점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가 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피크를 이루다가 이렇게 정점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집안의 가계 형편하고 사교육비를 쓰는 어떤 그 비중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피크를 이루는 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분당이 제일 분당이나 대치동, 목동이 제일 피크를 이루는 거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본인의 자산 아파트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아파트를 할 수 있고 연봉 1억 이상의 전문직이나 아니면 대기업 종사자들이시면서 본인의 공부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자녀들에게도 공부에 올인해서 어떻게든지 입시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분당은 이제 본인의 자산은 한 10억 정도, 7억에서 9억 정도의 그런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고, 한 연봉 1억 정도 전후에 소득이 되면서 또 자녀는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분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열심과 하여간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입시적인 성과는 이제 분당, 대치동, 목동 이런 데가 이제 제일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입이 더 늘어가지고 본인의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상속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분위기가 이제 한남동, 성북동, 뭐 이게 압구정동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요즘 반포가 약간 조금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우리나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런 얘기 듣기 싫다 뭐 이렇게도 좀 가치 판단적인 하실 수도 있지만 있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뭐 지향해야 될 가치는 가치대로 좀 나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바라본다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당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또 교육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중산층 서민들이 공부를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사실 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군이 좋은 곳에 가야지 입시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제 책이나 그런 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학군 좋은 데로 가서 입시 결과가 좋다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있어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굳이 명문학군에 가서 내신 경쟁 힘들게 받으면서 수시 TO도 어렵게 받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치동도 사실 대치동 가서 힘들게 내신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탈대치를 해가지고 외곽에서 상위권 전략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학군이 좋은 데 가서 입시 결과가 조금 낮고 그래도 여기 왔던 보람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본인의 의지가 약한 중상위권들, 그런 어떤 층들이 뭔가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뭔가 얘가 좋은 학군에 와가지고 이 남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도 좀 공부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정신 차려서 내가 공부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은 갔다, 이런 어떤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또 자녀들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유리한 결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최상위권은 굳이 명문학군에 가지 않아도 사실 전략적 대안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중상위권은 이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YTN 거기 스카이캐슬 뭐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 하는 이런 공개 방송에서도 하나 뭐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서 드린 게 있는데, 2018년도에 서울의대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간 지방에서 이제 전교 1등 하는 학생의 어떤 스펙인 것 같아요. 이분의 수능 점수가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뭐 탁월하죠. 근데 과탐의 물리 2를 3등급을 받았고 생명과학 2를 4등급을 받았어요. 수능 점수만으로만 한다면 이게 서울의대를 가기는, 정시로 이 점수로 서울의대를 가기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수시로 해서 이
이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지금 서울대를 뚫은 거죠. 사실 서울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 학생이 만약에 대치동에 있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일반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에서 만약에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과탐 3등급, 3, 4등급 이렇게 해서는 이게 사실은 수시 TO를 받는 이 정도의 저기로 해서 내신 경쟁을 해가지고 수시 TO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뭐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이게 굉장히 또 실력은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뭐 시험장에 가서 과탐을 못 봤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이게 오히려 수시로 얘기를 해서 지역